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연PD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김치 프리미엄의 모든 것입니다. 대표님, 김치 프리미엄이 무엇인가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 거래소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 했을 때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가격은 990만 원이다. 한 10만 원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있는 상태다. 김치, 우리나라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 가격이 다른 나라 거래소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더 비싸면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김치 프리미엄 용어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김치 프리미엄 관련 유명한 투자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FTX 창업자였던 샘 베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FTX 거래소를 창업하기 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그 차익 거래, 되게 팬시한 말로 하면은 퀀트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트레이딩 회사였어요.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일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 이상 높게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미국 시장에 와서 파는 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 거래소, 미국 내 거래소 가격보다 많이 올랐을 때 그 차익 거래, 그 차익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비트코인 투자 기법으로 또 돈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이 2015년, 16년, 17년 특히 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까지 크게 오를 때 이때 이제 각 국가별로 거래소 간 비트코인 가격 괴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 거래소들마다 다 동일하게 계좌를 가지고 비트코인 거래를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식으로 각 거래소들의 오더북을 좁혀나가는 역할을 해주던 이 마켓 메이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거래소마다 다 마켓 메이커들을 지금은 고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거래소들 시세 대비해서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 시세를 좀 원복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는 이 거래소 내 거래량이 너무 모자라면은 이 호가를 촘촘히 채워놔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마켓 메이커라는 말은 사실 많이 퇴색됐죠. 결국 이 마켓 메이커라는 말 자체가 함의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상적인 그런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차익 거래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이 거래소와 아예 그냥 한 통속이 되어서 거래소에 어떤 신규 코인이 상장을 할 때 그 상장하는 코인의 가격을 많이 펌핑을 시켜주고, 즉 자전거래를 통해서 스스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자전거를 통해서 가격을 부양시키고 큰 가격 상승을 일으킨 다음에 꼭지에서 탑에서 이 뭐 그 코인을 만든 팀이라던가 아니면 거래소가 팔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이제 가격이 폭락하게 만드는 식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전통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범죄거든요, 다.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들로 사실 많이 좀 의미가 퇴색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는 그 경계에서 크게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이제 FTX 거래소 설립까지 이어지게 했던 그런 하나의 사례고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돈을 번 회사가 FTX 거래소 창업까지 이어졌던 하나의 사례고, 과거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30%, 뭐 15% 이렇게까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선진국들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크게 절상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해외 그 외국인들이 계정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일단 국내 핸드폰 번호도 있고 국내 은행 계좌도 있어야만 거래소 계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예 법적으로 외국인 개인들은 아예 국내 거래소에 계정을 못 만드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법인들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과 법인과 이런 큰 주체들이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어야 그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다른 나라에도 계좌를 가지고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과 여기에 비트코인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제 차익 거래를 해서 그 차익 거래 자체가 이 가격을 좁혀주는
가격 괴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시세가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였던 거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해외 시세랑은 상관없이 여기서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은 막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파고스화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껴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 역프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보다 이 해외에서의 비트코인 열기가 더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역프 현상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인가요? 뭐 김프도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에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많이 미쳤듯이 역프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역프는 이제 역김치 프리미엄의 약자죠. 김치 프리미엄이 반대로 발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세가 외국보다 낮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역프는 근데 잠깐 있다가 다시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투심이 해외보다 뜨겁기 때문이거든요. 해외, 특히 미국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 있는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대비해서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의 시세가 거의 높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뜨거운 투자 열기를 반증을 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역외 거래소죠. 바이낸스 같이 어떤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의 시세도 사실 거래량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모수가 크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더 쉽게 안정화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이제 펌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치 프리미엄이 항상 유지가 되고 가끔 가다가 역프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죠.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과세를,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번 연기를 했고, 이번에까지 연기를 하면 3번째 연기를 하는 건데, 거의 연기가 확실시 되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전면 반대를 하고 나섰죠. 더 이상 과세 유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투심이 확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역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살짝 낮게 1억 2,800만 원, 1억 2,9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결국 역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역프가 오래 지속된다면 뭔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적으로든 아니면 시장 자체에 펀더멘탈적으로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오래 유지되면 안 된다. 역프가 오래 유지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역프 현상이 났던 적도 있었나요? 현재 역프 현상이 가장 고조되어 있다면 현 해외 자금 유입 이슈 중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볼 만할까요? 역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역프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해외 자금은 원천적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소, 대표 5대 거래소에 다 외국인들은 계정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법인도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내의 permanent residence,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은행 계좌와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만이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 등록 외국인도 아마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외국인이 일부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편법을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 계정을, 한국인 아이덴티티, 아이디, 신분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으로 이제 차명으로 도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우리나라 그 업비트 아니면은 뭐 다른 거래소에 물론 알트코인 거래량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거래소에 그렇게 차명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15명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은행 계좌까지 같이 가지고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마치 15명이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한 명이 이제 기관이겠죠.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비트코인 가격을 뭐 시세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게 역프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까지 지배적인 또 퍼센티지는 아닐 겁니다. 완전히 불투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개인들의 투심이 뜨겁기 때문에 사실 김프가 발생하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그래도 해외 시세와 맞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주제적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시장 자체에 어떤 수급이나 펀더멘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거래소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업비트 거래소는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1년에도. 근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2위, 3위 거래소들이 영업 적자가 났다라는 뉴스 같은 것도 악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7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들을 더 이상 쉽게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을 상장을 그동안에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알트코인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알트 백화점이 되면서 이 알트코인의 거래량 펌핑을 이용해서 수수료 매출을 많이 벌어들였던, 그래서 그렇게 수조 원대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특히 김치코인들, 알트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알트코인들 안에서도 김치코인들은 상당히 상장하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가상자산 그 거래소들이 상장한 코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서 이 상장 폐지 권고를 할 거고,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들의 말하자면 거래량 펌핑이 잘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김치 역 프리미엄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투심이 죽기 때문이죠. 옛날같이 뭐 이제 신규 종목 상장하면은 그냥 약간 주식시장에 따따상 했듯이 상장 비밀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도 뭐 몇십 프로 수익 챙길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았는데,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참 어폐가 있습니다. 기회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용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은 많이 이제 떠나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역프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표님께 질문 드려 보았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